자, 조선 후기 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시대 구분을 했었죠. 그러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전개는 이 정도 과정을 살펴보시면 거의 문제는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좋은데 부동탄, 옥산, 진평행, 칠직명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자, 일본이 부산으로 침입을 하고 동래성을 점령한 후에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을 물리치죠. 최 믿을만한 군대였는데 최고 바로 무너지고 한양까지 점령을 당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에겐 이순신이 있었죠. 옥포해전, 사천해전에서 거북선 출동해서 이기고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펼쳐서 전라도 바다로 일본 수군이 절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까지 쳐들어갔으면 이제 수군이 보급을 가야 돼요. 이 육로로 보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순신이 막고 있으니 이쪽으로 일본군이 진입할 수가 없어서 보급이 되지 않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진주성, 평양성, 행주성 전투인데 진주성을 지금 여기가 진주죠. 여기를 지켜내면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한 거죠. 진주성도 진주성인데 여기 보시면 옹치 이치 전투, 금산 근처에서 옹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황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황진과 권율 장군이 막아내면서 전라도를 지켜내게 됩니다. 보급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양성을 명군과 합세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행주성에서 권율이 막아내면서 점점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이 끝났는데 정유재란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면 이순신이 여기 있었는데 이순신을 한양으로 끌고 가버리죠. 선조가 질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함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끌려가서 백의정군하게 되는 사이에 원균이라는 자가 삼도 투군 통제사가 됩니다. 일본이 봤을 때 이순신이 가고 원균이 왔네? 하면서 바로 쳐들어오죠.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 12척을 배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하면서 이 12척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고 이 배만 남기고 나머지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랑에서 이순신이 12척만 가지고 일본 수군을 다 무찌르죠. 물론 여기서 한 척 더 추가되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다 겁먹고 못 나오다가 한대 이순신 장군 배만 가갖고 싸우다가 점점 합류를 해서 물리치게 되는 엄청난 전투, 명랑 전투, 명랑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일본군을 무사히 돌려보낼 수 없다 라고 해서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는 일본군을 혼내주는 그런 전쟁이 있었죠. 이 직산 전투는 천안 정도에서 일본군이 더 이상 북진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 전투가 되는 거죠. 요 전투로 좀 다시 막아내는 중요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것도 힘들다 그러면 조금 빼시려면 이거 빼시고, 이거 빼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두 개밖에 뺄 게 없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부동탄, 옥산, 진평행, 칠직명로. 자,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왕이 되었죠. 선조가 다스리다가 광해군이 왕을 물려받고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명나라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명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의리에 따라서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하자면 약간 좀 중립에 서서 좀 이기는 편에 쓰는 것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청나라와 명나라가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중립적으로 강홍립 장군한테 명령을 시켜서 명령해서 중립을 좀 지켰는데 이것을 사대부들이 불만을 가졌고 그 다음에 폐모살제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돼서 광해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동법이죠.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을 실행시켰다. 공납의 폐단이 엄청 말도 못하게 있었지만 이 공납의 폐단을 막고 특산물 대신에 쌀을 세금으로 받는 이 제도를 시행을 했다. 그 다음에 전란 때문에 양전사업 땅 토지 조사를 다시 했고요. 호적을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때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 원래 복사본이 4개가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불타고 전주 사고본만 남게 됐죠. 왜냐하면 그 전라도는 지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외침이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5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산에다가 숨겨놓는 작업을 또 하죠. 그 다음에 궁궐을 중건하는데 경복궁은 중건하기가 너무 자금이 많이 들고 국력도 많이 힘드니까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하게 되고요. 영창대궁과 임목대비를 폐위했다라는 사실로 폐모살제라는 말로 폐위가 됩니다. 인조는 반정을 일으키고 왕이 되는데요. 자, 주요 업적으로는 영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토지세를 낮춰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개월당 4도로 낮춰주는 것인데 이거는 뭐 지주들만 좋고 일반 농민들한테는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반정으로 또 왕위를 빼앗다 보니까 이간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현세자가 아들인데 참 아까운 왕이죠. 아까운 세자죠. 정묘우란과 병자우란을 거치면서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는데 이때 같이 여기 효종하고 같이 가는데 여기가 장남이니까 세자였고 청나라에서도 굉장히 뭐 많은 활약을 합니다. 인조도 이 전쟁을 거칠 때는 왜 선조와 인조 같은 자들이 왕이었는지 아들마저 질투를 하고 뭐 독사를 시켰다라는 뭐 그런 뭐 증거들이 많죠. 뭐 확정은 아니지만 뭐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소현세자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되고 또 외부 문물을 잘 아담 쉘과 교류하면서 청나라에서 굉장히 외부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깨어있는 그런 세자였는데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세자빈 강씨도 같이 죽입니다. 인조가.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 북벌을 하려고 했어요. 인조는 왜냐면 여기에 굴욕 쪽은 삼전도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좀 친하게 지내려는 소현세자보다는 북벌을 주장하는 효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사를 했을 수도 있는 이런 지경까지 됐고 효종이 결국 인조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북벌을 준비했지만 뭐 하지 않았죠. 그래서 되려 청나라가 도와줘 하니까 그때 가서 도와줘서 싸웠었다. 뭐 이런 뭐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예성 논쟁이 발생을 하면서 분당이 좀 극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뭐 이게 상복을 몇 년 입냐 하면서 1차, 2차 예성 논쟁을 한 것인데 이게 이때 뭐가 있었냐면 경신 대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기근이라는 건 뭐 거의 뭐 자연 재해 같은 게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복 몇 년 입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위안 뭐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암울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묘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국력도 세했지만 이 붕당 이 싸움 때문에 나라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에서도 좀 후진국 쪽으로 밀려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숙종 때 상평 통보를 만들고 대동법을 확대합니다. 대동법은 이때 경기도에서만 시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경상도, 항해도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전사업하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가 이 숙종 때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면서 이때도 환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을 하면서 서인이 됐다가 주도권을 남이 잡았다가 서인이 됐다가 뭐 이런 시기가 숙종 때 시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붕당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왕권을 좀 높이려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영조와 정조의 업적이 많고 중요하고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영조의 업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붕당 싸움이 많으니까 탕평하게 하겠다 하고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노련편을 많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완논 탕평 이제 공평하게 정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탕평 비도 세우고 서원을 좀 정리합니다. 서원이라는 거는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세금이 많이 들고 여기에 모여갖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원 정리하는데 또 유성들이 엄청 뭐 반발을 하죠. 그래서 많이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건 나중에 대원군, 흥성대원군 때 엄청 대대적인 정리를 해버리죠.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균역법은 원래 군포를 2필씩 냈는데 이거를 한 필씩 낼 수 있도록 바꿔주는 제도가 되겠죠. 원래 호포를 하려고 했어요. 호포. 집집마다 포를 부과하는 거죠. 양반도 포를 내야 되는데 이 군역세를 양반은 내지 않아요. 그래서 집마다 내는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일반 백성들의 세금이라도 줄여주겠어 하면서 절반을 줄여버리죠. 이게 2필이었던 거를 한 필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삼심제, 세종과 고려시대 문종도 했었던 삼심제, 나이 많은 신하를 위한 기록과 그 다음에 신문고를 또 부활시키기도 하고 청계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보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 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동국지도, 정상기 축척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정조는 준논탕평입니다. 뭐가 맞고 잘못됐는지를 완벽하게 따지겠다. 그래서 그게 준논탕평이 되겠고요. 규장각을 만들고 초경은신제로 관리들도 시험을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서얼이든 남인이든 신분과 당파에 관계없이 등용을 하고 장룡령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대전 통편 법전을 만들기도 하고 신해 통공으로 금난 정권을 없애기도 하죠. 시전상인
자본들의 특권을 좀 없애서 시장 경제를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일성록을 쓰는데 일기인데 이거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죠. 이 화성도 유네스코 무산이죠. 문화유산. 자, 정조가 죽고 정조 또한 암살설이 있기도 하죠.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순헌철 시기를 세도 정치기라고 하는데 여기 다음에 흥선대원군이고요. 자, 이때 소수감은 특히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가 권력을 완전히 잡아버리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1801년에 순조가 되자마자 공노비를 해방을 시켜버리죠. 공노비를 해방을 시킵니다. 1801년. 그 다음에 여긴 써있지 않지만 신해박해, 이때 천주교를 황세영 백서 사건도 있었고 이때 천주교를 많이 박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었었죠.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군대도 독점하고 관직을 사고 팔고 전정, 군정, 황국이 문란하게 되죠. 이걸로 다 관리들이 뛰어먹는 거죠. 관직을 돈 주고 샀으면 그 관직에 올랐어. 그럼 보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10원 주고 했으면 백성들로부터 최소 10원은 먹어야 본전이지만 10원만 먹겠습니까? 백성들한테 더 갈취해서 50원, 100원 막 계속 갈취하는 거죠. 문란해졌다. 그래서 이 국가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왕권 강화가 좋지가 않죠. 그걸 독재라고 하니까. 이때는 왜 왕권 강화가 중요하면 왕은 그렇게 해먹을 게 없어요. 어차피 혼자고 왕은 어차피 부족한 게 없거든. 근데 신하들의 힘이 세면 이 신하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이 신하의 그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밑에 하수인을 두는데 이 사람들도 다 백성을 등쳐먹고 갈취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을 못하게끔 왕이 막아줬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에 돈이 없는데 난이라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 서북쪽 이쪽이죠. 여기 북쪽 지역은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차별로 인해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철종 때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정 이청청이라는 요 전정, 군정, 황국을 개편하는 요 삼정 이정청이 이때 생겨납니다. 철종 때죠. 자, 이 난이 언제 일어났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임술, 농민, 봉기는 철종, 홍경래의 난은 순종.